오늘은 홍길동전의 저자죠. 자, 조선시대 불우한 하지만은 불세출의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허균의 고전수필 통곡헌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조카 허친의 집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짓게 된 내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문답 형식의 수필입니다. 허균은 조카 서친이 자신의 서재에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자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로 들어 통곡에도 도가 있음을 말하고 지금의 시대 상황을 옛 군자들이 본다면 통곡하다 못해 목숨을 버릴 정도라며 시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수필이니까 그냥 바로 본문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작품은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내 조카 허친이, 내는 허균 자신이겠죠? 허친은요 허균의 둘째 형인 허봉의 아들, 조카입니다. 허친의 아버지죠. 선조 때 총망받는 젊은 학자이자 정치가였으나 당쟁에 유배당한 후 세상사의 뜻을 꺾고 유랑하다가 병에 얻어 죽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인 이 허친 또한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죠. 자, 이 허친이 집을 짓고서 통곡헌이란 이름의 편액을 내다 걸었다. 통곡헌 하는 거 보니까 통곡을 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즉 소리 높여 슬피 우는 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집에다가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 허친이라는 인물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그런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편액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이름을 써놓은 액자. 우리가 지금도 어떤 옛날 집을 가보면요, 집에 이렇게 액자가 있죠? 간판처럼. 자, 그게 편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중심 사건을 딱 제시하면서 뭐지? 라고 하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왜 비웃어? 암튼 간에 이 사람들은 허친이 이러한 편액을 건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네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세상에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 때문에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집에 편액을 건단 말이냐? 곡? 그렇죠.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크게 슬픈 일 당했을 때 그때 소리내서 우는 걸 얘기하죠. 편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집 또는 방에다가 거는 액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 편제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곡이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이거는 결국 뭡니까? 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 통념이죠. 그러면서 그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 상을 당했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감정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네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허친의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네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라고 본다면 통곡헌이라는 편액을 붙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 또는 물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 다음엔 뭐죠? 승이죠. 승 갑시다.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저는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현실을 등지고 현실을 거부한다. 현실에 대한 어떤 입장이에요? 비판적 입장이죠. 이게 1차적으로 통곡헌이라고 지은 이유가 될 거예요.
이 시대가 활락을 즐기므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며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이 시대가 활락을 즐기고 이 시대가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현실에 대한 허친의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면 또 뭐야? 자기 자신은 비애를 좋아하고 울적하게 지내겠대. 이게 바로 허친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본다면 이렇게 대립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나 영예, 즉 세속적 가치는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직 비천함과 가난, 공궁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 반대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통곡헌이라고 하는 이름을 잡은 이유는 뭐야? 그렇죠. 통곡을 사람들이 싫어해. 나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곡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왜? 세상과 배치하고 싶어서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하기 방식이 상당히 감정적이야. 그죠? 자, 여기까지 기승전결 중에 승, 통곡헌이라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한 허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서 나가 누구야? 그렇죠. 글쓴이죠. 즉 허균이죠. 조카를 비웃는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매우 엄하게 꾸짖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조카인 허친의 생각에 동감한다, 동감하지 않는다. 그렇죠. 동감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곡하는 것에도 도가 있다. 자, 곡. 슬피 우는 것에도 도가 있다. 어떤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다. 인간의 7가지 정 가운데 7가지 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7정이라고 하죠. 7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읽어요?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읽죠.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즉 슬픔이 인간의 감정을 가장 진정성 있게 담는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왜? 슬픔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야? 곡이야. 그렇다면 이 곡은 어떤 거야? 그렇죠. 인간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담은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곡이라는 거죠. 즉 곡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은 매우 다단하다.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이다. 그래서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갑자기 스크롤의 압박이 확. 자,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진행되는 것을 이때 사사가 아니라 시사라는 것은 세상 일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통곡한 것이 누구야? 가의였고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하여 통곡한 것이 묵적이었으며 갈림길이 동쪽 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것이 양주가 있다. 또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사람으로 완적이 있었으며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세상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인 당구가 있었다. 자, 당구 그랬더니 우리 당구장 가서 당구 치는 그 당구 아닙니다. 자, 중국 당나라 때 당나라가 맞나? 맞을 거야 아마.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가 되고 싶었던 학자예요. 어쨌거나 간에 가의, 묵적, 양주, 완적, 당구. 자, 역사적인 인물 또는 요 주변에 있는 요 하얀색 사례, 고사를 들어서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얘기 안 했는데 방금 읽었던 부분들은요. 방금 읽은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왜?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자, 저 여러 군자들이 누구야? 방금 얘기한 거 가히, 묵적, 양주, 완적, 당구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을 했대. 근데 좀 전에 읽었던 걸 보니까는 이건 뭐야? 그네들은 전부 다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거는 왜 나오냐면 아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이 하거나 버림받은 여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방금 읽었던 가의나 묵적이나 양주나 완적이나 당구 같은 사람들은 사사로운 그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이별의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앉은 채 아녀자가 하는 통곡, 그렇게 좀스럽게 흉내내지 않았다. 자, 통곡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가히, 묵적, 양주, 완적, 당구가 하는 통곡이 있는가 하면은 아녀자가 하는 통곡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허균은 아녀자가 하는 통곡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좀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사로운 감정으로 통곡하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그러니 그네들보다 더 통곡을 하면 통곡했지 통곡을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쓴이 허균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가고 혼탁한 정치 현실인가요?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 들어가며 사대부의 허위의식인가요?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의 행위, 길이 갈라져 분리됨이 훨씬 심하다. 한마디로 왜곡된 인간관계인가요?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고뇌를 당하는 상황, 고뇌기라고 하는 건 딱하고 어려운 사정, 뭐 유배를 간다든가 기타 등등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자, 인재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인가요? 그러므로 모두들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품었는지 모르겠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죠? 본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네들은 더 심하게 욕을 하고 더 심하게 통곡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 팽함이나 구런이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는 않았을까?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그보다 더 심해서 통곡이 아니라 죽었을 거야 라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비판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건 아마 이러한 까닭일 것이야. 왜? 갈수록 현실이 거지 같아. 그러니 너희들은 통곡이라는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허친의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승전결 중에 전, 즉 통곡에 대한 허균의 부연 설명입니다. 결로 가볼까요? 마무리 지읍시다.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았습니다. So sorry 하고 물러났다. 한마디로 비웃던 자들의 태도가 변했네요. 오고 간 대화를 정리하여 글로 써서 무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주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통곡헌기라고 하는 글을 썼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창작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로서 통곡헌기를 쓴 이유, 즉 창작 동기를 제시하고 있네요. 결국은 통곡헌기 내지는 통곡헌이라고 하는 허친의 말을 근거로 현실에 대해서 그냥 날리고 있는 거지요.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고전수필이고요. 통곡헌기라고 하니까 장르가 기가 되겠습니다. 비판적이고요. 교훈적이고요. 논리적이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성찰적이고 우의적이다.
사단 구성이고 기승전결이다. 통곡헌의 내력과 부정적 시대에 대한 비판이다. 문답법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처음에 묻죠. 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편액을 건단 말이냐? 자네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두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하죠. 뭐라고?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작품은 물음, 대답,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라는 구성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답의 과정은 통곡, 아까 물음에서 나왔던 통곡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 허균은 단순히 통곡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통곡헌이라는 소재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지전개 방식과 말하기 방식이에요. 즉, 허친의 어떤 논지전개 방식과 말하기 방식을 봅시다. 그러면 허친은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애를 좋아하며 울적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즉, 허친은 통념과 반대되는 말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방식을 보면은 매우 감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설득력이 솔직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허균의 말하기 방식을 봅시다. 허균은요, 일단 곡하는 것에도 도가 있다라고 곡에 대한 어떤 도를 제시해요. 일종의 대전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7가지 정, 7정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곡을 하는 이유와 효과에 대한 소전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소전제를 여기서 어디서 가의, 묵적, 양주, 완적, 당구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 소전제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야 라고 역사적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허친의 생각에 동의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허균의 말하기 방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며 직설적인 말하기 방식이다. 그래서 설득력을 팍팍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특징으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특징 가봅시다. 두 번째 특징, 통곡에 대한 인식의 대비와 역사적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자, 대비를 볼까요?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라고 해서 이 시대가 즐기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 등지는 태도, 거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시대가 즐기는 것은 활락이죠. 시대가 즐기는 것은 우쭐됨이죠. 오케이? 시대가 좋아하는 것은 부귀와 영예죠.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비애를 좋아하고요. 울적하게 지내고요. 더러운 양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저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생각이 깊어서 통곡을 했을 뿐 아녀자가 하는 통곡은 좀스럽게 흉내내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여러 군자들의 통곡과 그 다음에 아녀자들의 통곡을 대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허친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대비, 그 다음에 군자들의 통곡과 아녀자들의 통곡을 대비하면서 통곡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인용이죠. 자, 가의를 인용하고요. 묵적을 인용하고요. 양주를 인용하고요. 완적을 인용하고요. 당구를 인용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인물과 그에 관련한 고사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의, 묵적, 양주, 완적, 당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알아야 뭔 소린지를 알겠죠, 그죠? 자, 시사, 세상 일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이랍니다. 이 가이라는 인물은요, 중국 전한, 문제 때의 학자예요. 오행설에 기초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유명한 상소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소문에는 천하를 위해 통곡할 만한 것과 눈물을 흘릴 만한 것, 그 다음에 크게 탄식할 만한 것 등에 대해서 서술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묵적. 묵적은요, 우리가 묵적지수라는 말도 있는데, 자, 이 묵적은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했대요. 묵적은 춘추 전국시대 때의 사상가예요. 맹자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볼 땐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예요. 그래서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차별하지 않는 박애, 겸해, 그 다음에 평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잃는다는 거야. 사람이 본성을 잃고 나쁘게 변하는 것을 슬퍼했다. 또는 다른 게 변하는 것을 슬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흰실을 염색하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사람은 근본이 아무리 같아도 후에 달라진다는 것을 애석히 여겨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양주가 있네요. 양주는요, 위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양주가 쓴 책은 내가 알기로는 없고 다른 책에서 양주의 학설이 인용된 거는 알고 있어요. 자, 아까 좀 전에 봤던 묵자는 묵자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자, 양주도 역시 전국시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쾌락주의다라고 했는데 요건 제가 인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쾌락주의라고 했지, 이건 자기중심적인 쾌락주의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전체주의 사회를 거부하고 개인의 평화, 개인의 어떤 쾌락? 개인의 만족, 개인주의를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라가 나의 털이 털이죠, 털 한우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아설이거든요. 오로지 자기만을 주장하는 학설이란 뜻인데, 이걸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라가 무조건 원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 그거는 전체주의라는 거죠. 그거는 거부하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런 사상이 나왔냐? 그러면 당시가 전국시대잖아. 즉,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나라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권력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백성들이 핍박받고, 빼앗기고, 희생당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학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주가 갈림길에 접어들어 울면서 인간은 모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악으로 가는 것을 슬퍼했다. 이것을 갈림길이 동쪽 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완적이 나오네요.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했다라고 하는데, 이 완적은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에요. 혹시 중림칠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나무 숲에서 은거한 7명의 현인들, 그죠? 속세를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자연으로 들어간 7명의 현인, 그 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 완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완적은 몇 달 동안 독서에 빠져 있는가 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말을 타고 산책을 나섰는데 길이 있든 없든 마구 달리다가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면 대성통곡하며 돌아오곤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자신의 어떤 역량, 능력에 한계에 부딪힌 슬픔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구, 빌리어드 아니라니까. 자, 이 당구는 당나라 때의 시인이에요. 승질머리가 아주 꼬장꼬장하고 성품이 강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했어요. 즉 과거의 급제에 출사하거나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또 비통한 시를 읽으면 그렇게 울어댔대요. 그래서 곡을 하고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울기를 잘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픔 내지는 통곡을 한 5명의 현인들 내지는 역사적인 인물들과 그 다음에 그네들에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균의 통곡헌 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